헬리코박터는 위 십이지장 궤양은 물론 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성인의 50%, 한국인의 70% 정도가 이 세균에 감염돼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균하지 않았을 때는 이 균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게 원인이 돼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화성 궤양인 경우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돼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이 세균을 박멸을 해야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는 궤양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재발의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헬리코박터를 제거하자 십이지장 궤양의 재발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헬리코박터를 제거한 환자들의 경우 1년 이내 재발률이 8%에 불과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발률이 무려 86%에 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는 어떻게 위질환을 일으키는 것일까? 위벽은 보호막 역할을 하는 점액질로 덮여 있다. 헬리코박터는 이 점액질을 뚫고 위벽에 달라붙어 서식하는데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유해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 생기면 위의 상피세포가 이상 증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위벽세포가 수축하면서 위점막이 가진 보호 기능이 상실된다. 궤양이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병원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전동아 씨는 지난 9월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케이블을 교체한 거예요? 증상이 심해진 것은 지난해 말. 명치 부근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하루에도 5번씩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심한 통증이 왔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은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좀 줄창 아파요. 아프면 이제 이렇게 가슴을 때리죠. 때리고 이제 숙이고 좀 때리고 하면은 진통이 좀 완화가 됩니다. 완화가 되면 이거 담배를 많이 피웠고 또 폐에 이상이 있는가 해가지고 진료를 받게 된 거죠. 당시 전 씨는 위궤양 치료와 함께 헬리코박터 제균제 처방을 받았고 비로소 편안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 헬리코박터 약을 먹고 나서부터 통증이 없어졌어요. 뭐 가슴을 친다든지 뭐 의식을 해도 안 아프고.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헬리코박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 재검사를 실시했다. 간단한 호흡 검사만으로도 세균의 유무를 알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음성. 위궤양을 일으켰던 세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제거하면 궤양의 재발률은 8%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나 재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게 예를 들면 침이나 뭐 이런 걸로 입으로 타액 이런 걸 옮겨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접촉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같이 먹잖아요. 숟가락 같이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결국 제일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침이 뭐 뽀뽀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먹인 적이 있거든. 이런 거는 안 좋다고 그래요. 헬리코박터 제균제의 개발로 궤양의 재발률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전체 발병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궤양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0살의 엄영미 씨는 2년 전 등산을 하다 다친 뒤로 왼쪽 무릎에 관절염을 얻었다. 지금도 오래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엄 씨. 좀 부은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 관절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무릎의 통증은 많이 완화됐지만 1년 정도 약을 먹은 뒤부터 속쓰림 증상이 생겼다. 먹은 직후에 이게 속이 메스꺼리면서 토할 것 같고 식은땀이 났어요. 하여튼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뭘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통증이 이렇게 오른쪽 위쪽이 아프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때문에 오는 궤양이 많고요. 피가 나와가지고 피가 나왔던 그런 흔적을 보이는 겁니다. 위는 물론 12지장까지 궤양이 생겼다는 것이다. 궤양은 이미 넓게 퍼져 있었고 군데군데 출혈 흔적까지 있었다. 원인은 관절염 치료제였다. 관절염이나 수술 후 통증 치료에 쓰이는 진통 소염제, 즉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위 점막의 보호 능력을 떨어뜨려 궤양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만든다. 궤양 환자 1,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항염증제를 복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궤양에 걸릴 위험이 5.8배나 높았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그런 약을 자기가 실제로 장복을 하거나 간헐적으로 먹는데도 그것이 위나 12지장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런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약을 복용을 한다면은 약을 좀 더 위점막 손상이 덜한 약으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그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면은 궤양 치료제 약과 같이 병행하게 한다든가 또는 위점막을 보호하는 약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약제들 같이 복용해야 된다. 그런 추천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아스피린 역시 과다 복용할 경우 위 12지장 궤양의 원인이 된다. 이달 초 위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강규심 씨. 쓰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 있었어요? 갑자기 밤에 한늦게 이 협심증 비슷하니 막 가슴이 좀 쪼이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되셨어요. 이제 출혈도 뭐 지난 92년 심장 수술을 받고 복용해온 아스피린이 위궤양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아스피린 100개는 그때는 이제 그 100개는 안 먹었는데 이제 당뇨 오면서 당뇨약하고 쭉 당뇨약하고 아스피린약하고 뭐 주로 그거죠. 아스피린 복용으로 생긴 위궤양. 특히 최근에는 예방 차원에서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는 사례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또 그 대장암에서의 화학 예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아스피린을 계속 장복을 하면은 이제 대장에 용종도 덜 생기고 암도 덜 생긴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는데. 이런 약제들 자체가 복용하면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지만은 무증상으로서도 궤양이나 미라인 같은 점막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지금 뭐 생각에는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이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에서는 많게는 약 30 내지 40%까지도 위나 12지장 점막에 손상이 있을 거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12지장 궤양의 70% 이상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가 발견될 경우 무조건 제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니옵니다. 이 독성이 강한 일부 헬리코박터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헬리코박터균은 궤양이나 암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면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헬리코박터균은 더욱 강력해지고 결국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 12지장 궤양이나 위암 진단을 받았거나 이 치료 중인 분들은 이 재발과 악화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12지장 궤양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은 바로 음식에 관한 겁니다. 어떤 걸 먹으면 좋고 어떤 걸 먹으면 나쁘다. 뭐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엔 몇 가지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 칼슘군 식품들에 대한 오해인데요. 칼슘은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서 궤양을 일으키기 쉽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음식에 함유된 칼슘 양은 궤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에는 극히 소량입니다. 따라서 우유나 멸치, 다시마 같은 칼슘 식품은 평소대로 충분히 먹어도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